안녕하세요. 지구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생명 연장 프로그램. 그린이 모델링 TV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에너지 전문가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시즌 2에서 네. 공공건축물 그린이 모델링 사업 기준, 프로세스 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공공건축물 그린이 모델링에서 제일 중요한 공사, 준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원 이사님, 저희가 공공건축 그린이 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고 지자체 주무관님들이 정산할 때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도면. 공사 내용이 다 포함된 준공 도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공 내역서.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확장된 분계 내역서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종 성적서 그리고 공사했던 사진이 꼭 제출돼야 합니다. 그럼 먼저 준공 도면과 준공 내역서, 이건 공사 이제 완료된 상황에서 반영된 도서라고 볼 수 있는가요? 그렇죠. 그린이 모델링 특성상 우리가 공사 중에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공사가 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공사 내용들이 다 표현된 준공 도서가 꼭 필요하죠. 그러면 이 그린이 모델링 요소에서는 우리가 패시브적인 요소도 많고 액티브적인 요소도 있는데요. 패시브적인 요소에서는 뭐 단열 창호, 그리고 또 액티브적인 요소에서는 뭐 냉난방기기, 조명 등등 기계에 관련된 도면이 시공 상태가 다 반영된 준공 도서로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준공 도면에 그렇죠. 표현돼야 될 게 네. 그린이 모델링 공사 요소의 변경 부분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네, 맞아요. 조그마한 마감재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네. 하기로 한 그린이 모델링 공사 요소의 변경 사항은 네. 무조건 표현한 도면이 준공 도면이고 그것을 네. 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 주신 거죠. 네. 준공 내역서는 이 도면하고 일치되는 반영된 네. 내역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그 실시 설계할 때 그 내역서를 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똑같게 공사하면은 사실 바뀔 게 없겠지만 네.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요소별로 바뀌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네. 리모델링이니까 그렇죠. 변경되는 예.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그 우리가 사업 계획에 했던 구성 요소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준공 내역서가 다시 반영이 돼서 제출이 되어야 돼요. 네, 일반적으로 공공공사 끝나면 준공 내역이란 거를 시공사가 내니까 네. 네, 변경 분에 대해서는 또 네. 실정 보고해서 같이 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준공 내역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업 기준하고 나중에 이제 맞게 정산해야 되니까 네. 분계 내역서라는 것이 우리 네. 앞에서도 그 실시 설계 부분에 분계 내역서 작성해야 그렇죠. 된다고 했잖아요. 네. 또 변경이 됐을 거니까 네.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분계 내역서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 각종 성적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성적서들을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걸까요? 패시브에서는 단일제 성적서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에너지 공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 성적서에 코러스 마크가 꼭 있는 걸로 해서 성적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창호 성적서. 창호 성적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서에 반영한 창호랑 같은지 그 시험 적서를 꼭 맞춰서 도서 변경을 해서 우리가 내역을 맞추셔야 됩니다. 네. 액티브 요소 같은 경우는 LED 같은 조명을 교체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LED 조명이 고효율 기자재로다가 그 관리되는 LED 조명이 있고 어떤 조명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으로다가 운영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냉난방기기도 똑같아요. 이 내가 쓰는 제품이 그 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인증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공사 한다고 한 게 그린이 모델링 공사 그렇죠. 요소니까 네, 네. 각각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성적서를 내야 네. 된다. 네. 근데 단열재나 창호는 코러스 마크가 찍혀 있는 네. 성능 성적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액티브 요소는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특이한 게 어떤 것들은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은 고효율 고효율 기자재
네. 이게 다르네요. 쓰는 제품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기기를 에너지 관리를 하는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똑같은 LED도 어떤 거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관리로 가고 어떤 제품은 에너지 소비율 등급을 받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품을 선정을 할 때 그걸 확인하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하나 해당되는 그렇죠. 것을 내서 네, 얘의 용량이나 뭐 성능이 그렇죠. 효율 능력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예, 이거를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런 문제네요. 네. 일단은 꼭 내야 된다. 안 내면 꼭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 준공에서. 음, 필수 공사로 갈 수 있는 돈이 부대 공사비로 빠졌어요. 최근에 그 LED 조명 같은 경우가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가 없었어요. 제품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었기 때문에 일부는 필수 공사비로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일부는 그 부대 공사비로 갔기 때문에 우리 사업 특성상 비율이 안 맞으면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거를 우리가 시즌2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 항목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재 승인할 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내면 나중에 정산할 때 네. 우리가 쓰기로 한 네. 필수 공사, 선택 공사 이런 기준들이 다 채워놨는데 그렇죠. 그걸로 인정을 못 받으면 네. 부대 공사가 갑자기 또 커질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업 기준에 안 맞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지, 일부. 그렇구나. 네. 사업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 정산하시면서 네. 사업비를 뱉어내실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꼭 챙겨야 된다. 그렇죠. 보면 되네요. 네. 근데 하나는 우리 공사 요소 중에 EPD 마감재가 있어요. 이 성적서는 저도 많이 헷갈리거든요. 어떤 성적서를 도대체 내야 되는지. 보통은 막 내면 친환경이 그 인증되는 그걸 막 제출해요. 근데 예. 그게 안 된다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서 그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름 자체도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환경 성적 표지, 하나는 환경 표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성적자만 추가된 거죠.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막 제출하는 게 환경 표지죠. 그렇죠. 우리가 벽지를 사러 가면 이렇게 녹색 마크가 있는 게 있어요. 약간 그 초록색으로 잎사귀가 있는 느낌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환경 표지예요. 얘는 뭐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은 재활용해서 자원순환을 했다, 이런 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얘기인 거고, 환경 성적표. 환경 성적표를 갖고 있는 환경 성적 표지 제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제품이 처음부터 갖고 온 자재부터 얘는 물을 얼마큼 썼어, 탄소를 얼마큼 배출해, 뭐 이런 그 폐기물까지 성적표를 다 갖고 태어나네요. 그래서 탄소 배출은 얼마큼 해 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게 환경 성적 표지라는 제품 자체를 EPD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EPD 이렇게 하니까 사실 좀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글로는 환경 성적 표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적표 받은 애야. 환경 성적 표지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품을 항상 확인을 할 때 환경 표지랑 환경 성적 표지랑은 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 표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되는 건 어디에서 있냐면은 우리가 그 선택공사에서 절수기기를 쓸 때가 있어요. 네네네. 우리는 물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줄이는 제품에는 절수기기에는 환경 표지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대변기여도 절수기기에 환경 표지 제품은 물을 덜 쓰는 거예요. 그 인증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절수기기 때는 환경 표지는 선택공사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사 요소에서 EPD 마감재 쓰기로 한 거는 네.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그렇죠. 받아야 되고, 거기 선택공사의 절수기기 사용이라고 하는 항목을 인정받으려면 그거는 그냥 환경 표지 인증,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된다. 네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 마크를 주로 보잖아요. 마크가 찍혀 있는 거. EPD 제품은 EPD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아닌가요? 환경 성적 표지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받을 때 EPD라고 딱 마크가 있는 거나 환경 성적 표지 이거 있거나 마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리고 네. 환경 성적 표지 중에 얘가 한 단계 더 좋은 제품이 있어요. 그건 뭐냐? 환경 성적 표지인데 저탄소를 한 거예요. 처음에 제품이 만들어질 때는 100이라는 탄소를 제출을 했어요. 그 제품한테 환경 성적 표지를 줬어요. 얘는 일생에 대한 모든 걸 지금 성적표를 받아놓은 상태죠. 그럼 원래는 100을 배출해야 되는 제품인데 얘를 줄였어요. 80만 배출하게. 그러면
얘를 저탄소 인증 제품이라고 줘요. 얘는 똑같이 EPD 제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업그레이드된 환경 성적 피지라서 저탄소 인증 제품은 받아서 주면은 됩니다. 아, 그러면 EPD 그 공사의 인증을 받으려면 환경 성적 표지 인증서 또는 저탄소 인증 제품. 저탄소 인증 제품이라고 해서 저탄소에서 인증서에 찍혀 있어요. 우린 뭘 내는지를 궁금해요. 그거는 업체가 납품 제출할 때 인증서를 줘야 돼요. 아, 인증서. 네, 그러니까 네, 네. 저탄소 제품 인증서. 네. 네, 요거를 챙기시면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이고, 어렵네요.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사 사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은 그 시공사가 준공할 때 준공 문서에 보면 사진 대지라는 게 있어요. 이 사진 대지로는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공사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단열재 공사에서 어떤 단열재가 들어갔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공사 사진이 없으면 마감을 하고 나면 단열재가 뭐 들어갔는지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준공 검사하면서. 그러니까 그 단열재 시공 과정에 대한 사진,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 기밀 테이프가 이제는 필수로 다 들어가는데, 창호에 기밀 테이프 시공을 했는지 마감하고 나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기밀 테이프 시공했을 때의 사진, 그리고 이 기밀 테이프가 적합하게 쓰여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비, 전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정 안에 노출되게 한 케이스는 별로 없기 때문에 천정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 제품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점검구는 아주 작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확인 불가하기 때문에 마감하기 전에 전열교환기에 대한 명판, 그리고 설치 사진 꼭 찍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안 해놓고 했다고 우기는 사례나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모든 네. 공사 요소가 진짜 했는지 증거로 사진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특히나 공사 마감하고 나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이 시공 사진이 있어야 증명이 되니까 네. 사진을 공사 이 요소별로 시공 중간 사진을 이제 끝난 사진은 뭐 끝나고 나가서 우리가 가서 찍어도 되는데 맞아요. 공사 중 사진들을 찍어놓고 네.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훨씬 많은 사진들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이걸 맞아요. 공사 끝나고 뭐 한꺼번에 주세요 하면 뭐 주면 좋지만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착공대 가가지고 이 사진 꼭 필요하니까 공사하시면서 꼭 찍어주세요 했는데 네. 준공 서류 받아보면 사진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사진이나 인증서 받는 거는 누가 받고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누가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컨설팅 할 때도 뭐 미팅 가서 안내를 다 해드리잖아요. 그쵸. 이런 거 챙기시고 이런 네. 거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시공 중에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돼요. 끝나고 네. 나서 챙기는 것보다는 시공 중간중간에 계속 자재가 반입되고 설치되고 뭐 공사를 하니까 중간중간에 사진도 찍고 뭐 증명서도 미리 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누가를 할 수 있냐? 시공에 관여하는 관계자는 딱 세 부류인데요. 첫 번째는 시공을 하시는 시공사. 네. 그 다음에 이거를 감독하시는 그 지자체의 감독관님. 네. 그 다음에 이 지자체에서 돈 주고 선임한 그 건축사인 감리자가 있잖아요. 네. 이 중에 시공사는 이 사람들은 감독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셔야 될 쪽으로 입장이고, 이걸 내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면서 이거 취합하는 사람은 제일 이제 주체는 감독관이에요. 나중에 정상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감독관님들이 비전문가잖아요. 건축 그렇죠. 비전문가니까 잘 모르세요. 못 챙기기도 하고. 근데 여기 지자체에서 돈 들여서 계약해서 따로 계약해서 감리를 맡긴 전문가가 있습니다. 공사 중에. 네? 건축에 대한 최고봉 건축사라고 하는 감리자님? 전문가가 있어요. 예, 감리자가 네. 있어요. 이분이 챙기셔야 돼요. 이분이 잘 안다고 선임해서 감리를 맡겼으니까 이 건축사님이 시공 중에 이런 걸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업의 특성을 알고 이 공사에 감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에서는 인허가권이 아니니까 건축 법적인 것도 뭐 필요 없고, 나중에 시공사가
계약사항에 내야 될 문서만 내면 끝나는 게 리모델링 관공사라서 네. 잘 안 챙기시고, 감리하시는 분도 그냥 도면하고 뭐 맞는지 대충 보고 이게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린 리모델링 공사다 하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정산하실 때 이런 걸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리자분께서는, 건축사님들께서는 이거를 챙기셔야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사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네. 꼭 갖춰야 될 것들을 다 내시는지 확인하시고 다 취합한 다음에 우리 주무관님들이 다 한꺼번에 다 이걸 확보할 수 있게, 정산할 때 문제가 없게 해드려야 되는 책임은 건축사인 감리자분께서 있습니다. 꼭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에 네.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건축사분들께서는 그린 리모델링 공사의 감리를 하실 때 꼭 이 점을 명확하게 사전에 파악하신 다음에 감리를 좀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요. 맞죠. 그러면 이 공사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CC 설계까지 하신 건축사분이 감리까지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건축계 좀 특성상 설계랑 감리랑 분리하고자 하는, 분리해야 잘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이거를 분리를 해놔서 인허가 건에는 무조건 분리가 되게 돼 있고, 몇몇 단독주택을 빼고는 분리가 돼 있어서 분리하시는 게 당연한 줄 아시는데, 일단은 리모델링은 인허가 건이 아니면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근데 지자체 관례상 그 안에 뭐 매뉴얼상 분리를 시켜서 따로 발주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더 사업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설계 내용도 잘 모르시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설계하신 분이 감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할 때부터 이 사업 기준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잘 되게 돼 있어요. 품질이 제일 잘 나오고.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구호 외치고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그럼 닥치고 그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